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월 첫째 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전쟁 옵션을 꺼내들었다는 워싱턴발 외신 기사가 일본 방송사가 전한 탄도미사일 발사 지도와 함께 인도네시아 언론에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폭탄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한 줄, 즉 완전 파괴해 버리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 결의를 통해 압박을 해왔지만은 북한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 그 자체를 더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계속 시험 발사를 해대며 미국을 압박해 온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 옵션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대우 옥포조선소에서 까에리 나가파사 403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했다고 하는 잠수함 인수식 외신이 작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우조선은 총 3척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하여서 지난 3월경 한 척을 이미 인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두 번째 또 한 척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척은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을 인도네시아에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PT8이라고 하는 국영조선소에서 공동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해군은 한국형 잠수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까지 수출하는 그런 기술 입국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부 수마트라 까로코온의 군웅 시나붕 화산재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날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 400년 동안 사화산이던 시나붕이 지난 2010년 분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미세 흙먼지를 날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랭지 채소 농사로 먹고 사는 까로 고원지대 바닥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나붕 화산재 피해는 까로 고원 외에도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단 시내까지 뒤덮고 있는 만큼 그쪽을 여행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나 대사라고 하는 일종의 지역 공동체 지원 자금이 새로운 부정부패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나 대사 시스템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새마을운동 지원 자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각 시군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정부패가 쉽게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군청이나 시에서 찻대고 포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이 마을까지 전해지게 되면 최종 에르테 에르웨 마을에는 별로 쓸만한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동네 이슬람 사원 정도를 고치는 데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생산적인 동네 인프라에 써야 할 자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동남아시아를 보면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주 많이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이 아세안 동남아 연합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6일부터 시작되는 ARF 외무부 장관 회의를 통해서 난사군도 분쟁에 대한 솔루션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도출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일자 콤파스 신문 논설을 봐도 아세안 디다볼레 깔라 뜨가스 이런 제목으로 아시안 공동체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그런 주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에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만 강력하게 반발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마도 이번 ARF 회의에서는 난사군도 영유권 문제와 북한 핵무기 위협의 배후인 중국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아세안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아주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핵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북한 김정은을 son of bitch라고 하지를 않나 미친놈 등의 비난적인 표현을 쓰면서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미친놈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극동아시아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고 거기다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면은 자원과 토양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세안은 아무 근거도 없는 중국 구단선을 내세우면서 난사군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힘보다는 윤리적, 즉 에틱 코드와 국제해양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기준을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중국에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필리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즉 ARF를 통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 실험 문제까지 넣어서 광범위한 아세안 외교망으로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상황, 즉 웹사이트와 MS, 즉 메디아 소셜 상에서의 치열한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은 주로 보수적인 사이트와 폭력적인 사이트 그 외에 인톨러런스, 즉 비관용 사이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비관용 사이트를 통한 선동이 종교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작년부터 판차실라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을 지키자는 연설에서 항상 폭넓은 관용, 즉 톨러런스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들 중에 일부 이슬람 오르마스 단체들은 포용보다는 인터넷상 비관용으로 언어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톨러런스니 인톨러런스라는 단어를 관용과 비관용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만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건이 붙은 관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껴안는다고 하는 그런 영어의 제너러시티죠. 제너러시티, 즉 너그러운 관용이 더 가까운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적으로 포용이라는 단어는 인클루시브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작금의 문재인 정부가 행하는 과거사 적폐 청산 문제 해결에 인클루시브라든지 톨러런스적 관용을 말하기보다는
제너러시티, 무조건적 너그러움을 그려내는 것이 그런 새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ESDM 에너지 광물부 차관은 콤파스 신문사를 찾아 아직 인도네시아는 석유나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가 주된 연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이런 추세로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끌어올려야 인도네시아는 맞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10% 이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은 기간에 23% 달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 하루 1.6 내지 1.7 주다 배럴을 소비하고 있는 BBM이 2025년이 되면은 2.3 주다까지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추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 매장량을 보면요, 더 이상 신규 유전 개발이 없을 것이란 가정을 하고는 있지만은 3,600만 배럴로 앞으로 13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는 100조 큐빅으로 34년분이 남아있고 석탄은 7,200만 톤으로 16년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팜 농장에서 나오는 짱깡 시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버려지고 있는 8 내지 9주다 톤의 짱깡 중에서 15 내지 20%만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은 좀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 반짝 짱깡 수입을 한가 싶었는데 이제는 거의 일본의 짱깡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전국 짱깡 생산량의 25% 정도만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으로의 짱깡 수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강도 소식인데요. 자카르타 찌깜백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난 3일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트럭 운전수가 권총을 든 강도 6명에게 싣고 가던 물건을 털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화장실 문을 열고 트럭 운전수를 위협해서 차 뒤 화물칸에 싣고 가던 물건을 세니아 다이하수 차에 옮겨 싣고 달아났다고 하는데 단순 강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낮에 그것도 작은 휴게소에서 실제 총을 쏘면서 운전수를 위협해서 물건을 강탈해 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고 해도 차를 세울 때는 좀 더 큰 휴게소에 세우고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인도네시아 전국 각지에서 중국 본토 사람들을 상대로 VoIP, 즉
보이스피싱 금융 사이버 사기를 치던 중국인 149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만 해도 자카르타와 땅그랑에서 미미하게 활동하던 중국 사람들은 이제 수라바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크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인도네시아를 기지로 삼아서 중국 본토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지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타겟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인도네시아를 선호하게 된 것은 조코위 대통령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169개 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제도를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비자를 신중하게 비자 발급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국민들도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해줄 것을 경찰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타이어 빵꾸를 때우는 뚜껑이 몰래 길에다가 못을 뿌리고요. 거기를 지나가던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빵꾸를 나도록 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못을 그냥 뿌렸는데요. 이제는 강한 플라스틱 못을 뿌려서 자석으로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못이 많이 뿌려지는 지역을 보면은 총 36개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카르타는 따나아방이 제일 심하고요. 심푸룩, 뽀전뽕안 일대 그리고 빨메라 같은 기차역 근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버카시와 땅그랑, 대폭도 여전히 많이 못이 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못을 수거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 시민단체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한 플라스틱 못이 자동차 타이어까지 뚫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는 아주 쉽게 뚫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인신문이 자카르타 북부 해안에서 잡힌 물고기를 먹으려면 상당히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자카르타 시 당국이 점점 오염돼가는 지하수 문제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수맥 지도를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카르타는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었거나 해수가 섞여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는 식수 내지는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자카르타 시 당국이 수맥만 찾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자체를 갈리만탄이라든지 종골이든 빨리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시설이나 하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도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와 바랏의 노동 집약 산업이 자바 땡아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 중에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 기자는 특히 봉제 공장의 이전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자와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중부자와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2016년 말부터 17년 6월까지 서부자와 봉제공장 직원 3만 명이 퇴직됐고 20개 회사가 중부자원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9만 7천 명의 봉제공장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300에서 400만 루피아인 서부자와에서 170만 루피아밖에 안 되는 중부자와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단지 언제 이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만 남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인도네시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